안녕하세요, 고스파파입니다. 오늘은 저희 큰아이가 유학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처음에 영어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,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,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처음에 자녀를 키우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궁금해하지도 않으실까,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이가 5살이죠. 5살 때 보통 우리 어린이집 보내잖아요. 일반 어느 어린이집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일반 어린이집을 보냅니다.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나고 겨울이 됐는데, 어차피 6살 때도 거기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고요. 그런데 그 집 앞에, 바로 앞에 상가에 공고가 하나 딱 뜬 거예요. 거기에 영어 유치원 같은,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영어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게 있었는데,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어 학원, 영어 유치원 이러면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그 학원이 영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이제 고사 위기에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보낼 정도의 비용하고 동일하게 육아 모집을 한 겁니다. 유아 모집을 한 거죠. 그러면 이왕이면 영어를 처음에 한번 접해보게 할까, 이런 생각 정도는 있었죠.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닌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쪽을 다니게 됐어요. 그쪽을 다니게 됐고, 그러다 보니 뭐 원래 그 운영 상황이 별로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결국에는 몇 개월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영업이 종료가 되고,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.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영어를 배우고 단어 하나 배우고 몇 개월 하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뭐 늘게 했겠습니까? 그런데 그때 외국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랬던 뭐 그런 것들이 엄청 좋았나 봐요. 그러면서 다시 그런 학원을 다니기를 좀 원했죠. 그렇게 조르다시피 하다 보니까 수소문을 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됩니다. 비용이 그때 당시에 40만원? 40만원 정도예요. 영어 유치원이 100만원이 넘네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지금도 제 주변에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때 당시 학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렇게 7살까지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됩니다. 그리고 8살이 돼서 일반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. 초등학교는 뭐 잘 다녔습니다만, 그래도 영어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죠, 아이가.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니, 또 제가 원치 않았던 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. 학교에서는 영어 교육을 안 하고 있고, 뭐 영어를 접하려면 학원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가는 그런,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학원을 보냈죠. 2학년 중반쯤 됐나요? 어느 날 신호등에 딱 차가 섰어요. 차가 섰는데 보니까 그 국제학교 홍보하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. 광고가 딱 있는 겁니다. 관심이 없었죠.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학교가 생겼다고 하니 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. 정말 신생 학교였고,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였죠. 아이의 단순히 이제 그때는 비용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어떤 그런 니즈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봤는데, 가서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그냥 합격을 해버렸네요. 합격을 해버렸고,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비용인데, 비용의 견적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빌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룻밤을 꼬박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엔 입학을 시키려고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 국제학교, 대안학교죠. 대안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. 2학년 중반에 입학을 했고요. 현재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. 현재 저희 아이가 나이가 이제 6학년 나이에요. 13살인데 미국 교육 커리큘럼을 적용하다 보니까 가을 학기예요. 그리고
그래서 테스트를 잘 봐서 지금은 7학년을 하고 있습니다. 7학년을 하고 있고, 반에 아이가 2명이에요. 반에 아이가 2명인데, 참, 얼마 전에 한 명이 더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3명, 여자아이 3명이서 한 클래스를 한 클래스에 여자아이가 3명입니다. 지금 저학년들은 꽉 차가지고 정원을 다 찬 모양이에요. 그래서 10여 명 이상, 12명, 15명, 정확히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TO가 꽉 차서 2개 반으로 운영하는 학년도 있고, 학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쨌든 과외 못지않은 아주 좋은 여건에서 좀 수업을 받고 있고요. 그런데 왜 유학을 갈 생각을 했느냐라고 보면, 사실 영어 공부만을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저 역시 어학연수가 흔치 않은 시절에 어학연수를 가서 보니, 가서 느끼고 온 건 딱 하나였어요. 세상은 정말 넓구나.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면적으로만 보면 이 지구상에 정말 작은 한 개의 나라일 뿐인데, 이 안에서 너무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지 않았나? 쉽게 말하면 우리 소위 눈을 좀 크게 뜬 거죠. 그러다 보니 아이한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, 그 넓은 세상의 사실은 상징은 어쨌든 그 나라 자체도 좀 넓은,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한 호주 쪽으로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아이를 정말 막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국제적으로 훌륭한 아이로 만들겠다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.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거, 그런 순수함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러네요. 아이 교육에 대한 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, 항상 그런 부분은 조금 노력하고, 저 직장생활, 제 개인생활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구스파파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집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, 제 출퇴근 시간이 엄청 짧거든요 지금. 그래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